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잘못되는 길이라면 뭐든지 시도할 것입니다. 야비한 경제 보복이 그랬고 WTO 사무총장 반대 운동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국력이 완전히 폭망한 상황에서는 한국 발목 잡기에 치중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 망하게 하기 작전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던 대만의 TSMC 스토킹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일본은 빠르게 폭망하고 있는데 한국 발목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꼴이다 보니 개그 콘서트 같은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혐한에 흥분하는지 큰 비웃음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한국은 폭망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GDP나 세수에 삼성전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경제 보복을 몰래 준비하면서 삼성전자를 무너지게 하는 소재 부품을 집중적으로 수출 금지 품목으로 결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비밀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가면서 도리어 일본의 소재 부품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악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는 삼성전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일본은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삼성전자만 망하게만 해달라 라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응원하는 기업이 대만의 TSMC와 애플입니다. 일본인들이 애플만 찾고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삼성 로고를 지워서 출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만의 TSMC는 일본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도 매일 새로운 소식에 흥분하고 응원하고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희망사항이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세운다면입니다. 이미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일본이라는 국가는 잊혀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TSMC 일본 공장으로 이름이라도 불리기를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국의 삼성전자를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 TSMC를 적극 밀어주고 싶은 속셈도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TSMC의 일본 공장 건설을 위해 거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지원하는 비밀 공작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TSMC가 굳이 일본에 공장을 세워야 할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혐한에 혼이 나간 일본인들은 몇 년 동안 반응 없는 TSMC에 대해 애간장을 태우면서 일본에 오기만 하면 삼성전자가 망할 때까지 전폭적으로 지지해준다, 뭐든지 다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스토킹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TSMC가 2020년 5월에 미국 애리조나주의 전 공정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 주정부가 거액의 보조금까지 지급했습니다.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도 TSMC가 오기만 하면 그 이상의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 대만의 한 언론에서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이미 혐한 일본인들이 축배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세워질 공장은 전체 양산 공정이 아니라 패키지 공정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기업의 패키징 장비 제조 업체들과의 협업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망사항으로는 TSMC가 2021년에 200억 달러, 약 22조 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중점 투자하겠지만 몇 억 달러라도 일본에 투자해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대만의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일본의 공장 신설 가능성에 벌써 수많은 후속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바라키현 츠쿠바시에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 개발 센터가 신설된다. 기타 규슈시에 공장도 세워진다. 일본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일본의 입지가 높아지게 되었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의 속셈이 보이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이벌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싶어하는 TSMC와 반도체 강국으로 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일본의 의도는 일치하고 있다는 식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라이벌은 삼성전자를 말합니다. 삼성전자를 망하게 하는 일에 일본이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그동안 TSMC에 대한 짝사랑을 계속하면서 응원해왔습니다.
TSMC의 매출이 늘어난 사실은 일본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함께 기뻐하기도 합니다. 지난 8일에도 TSMC의 2020년 매출이 발표되었는데 일본에 즉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TSMC는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25.2% 증가해서 1조 3,400억 대만 달러, 한화 약 52조 5천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가는 82% 이상 급등해서 11일에는 사상 최고치인 584대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텔이 제발 삼성전자를 선택하지 말고 TSMC를 선택해라 라고 소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빅뉴스는 인텔이 GPU를 결국 외주 생산할 것이다. 삼성전자와 TSMC 중에 어느 업체에 위탁 생산할까입니다. 인텔이 그동안 자체 생산을 해왔지만 그 고집을 꺾고 위탁 생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경쟁사인 AMD가 이미 TSMC의 CPU를 위탁 생산하고 있고 또 다른 경쟁사인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GPU를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일에는 인텔이 그래픽 칩을 TSMC 7나노 공정을 선택할 것이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엔비디아와 정면 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신 GPU인 지포스 RTX 30을 8나노 공정의 삼성전자에 생산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고 발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인텔이 TSMC의 GPU를 외주 생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일본의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아직 인텔과 TSMC에서 확인해주지 않은 언론의 발표일 뿐인데도 일본 네티즌들은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아니면 된다는 식입니다. 최근 일본은 비상사태 발령으로 경제가 완전히 폭망할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쿄올림픽에 갖다 부은 30조 원의 투자금도 물거품이 될 상황이고 내수 경제뿐 아니라 수출까지도 엄청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됩니다.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매일 혐한의 정신승리나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폭망하는 길을 찾아 헤매는 것 같네요.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의 총통은 호주가 주최한 인도태평양 지도자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총을 닥다가 발사하게 될지도 몰라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뜻이겠죠? 현재 중국군은 대만에 대한 압박을 최상의 강도로 높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만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미국입니다. 대만 역시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글로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우선 중국의 동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군용기와 군함을 대만에 인접한 곳에 대거 투입했습니다. 대만은 섬나라죠. 중국은 대만을 둘러싸듯 포위하면서 대만군의 대비태세를 정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만 남쪽과 북쪽 바다에서 동시에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중국 군용기들이 대만의 서남부, 서부, 북부, 서북부 공역에서 동시에 접근했다. 물론 대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만 공군 전투기들이 대응에 나서 22차례나 무전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의 전투기들은 대만 영공 인근까지 날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중국의 도발은 수위를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군이 대만 서남부 공역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했다. 거의 10일간 중국 군용기 30여 대가 서남 공역에서 군함 7척은 서남 해역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이 투입한 기종은 최신의 전투기인 SU-30, J-11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의 상황은 더 일촉즉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전투기가 중국과 대만의 실질적인 경계인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한 것입니다. 대만은 중국의 도발에 앞서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만군은 대만 공역을 침범하는 중국 전투기를 격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F-16 전투기를
중국과 가까운 펑우섬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대만이 시료 지배 중인 남중국해 둥사군도에는 무인기가 배치되었습니다. 중국의 해군 함정을 감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 아래 해상 무인 전찰기 4대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대만이 보유한 자국산 무인기 비행 거리는 300km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하려는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의 MQ-9B 무인 정찰기의 비행 거리는 11,100km입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문제는 MQ-9B가 실제로 도입되면 중국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남부 연안에서 남중국해나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중국 해군 함정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치명적이죠. 미국 역시 중국을 겨냥한 해군력 증강 계획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지난 16일 무인 및 자율함정과 잠수함, 항공기 등으로 전력을 보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퓨처 포워드라고 이름을 붙인 이 계획은 해군 함정을 현재 293척에서 355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 함대는 공중과 해상, 수중에서 치명적인 공격력을 투사하기 위한 능력 측면에서 균형을 더 갖출 것이다. 함대가 강도 높은 전투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과 원거리에서의 정밀 사격 능력을 높일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시헌터라는 드론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 드론은 한번 출격하면 2달 이상 해상에서 적 함수함을 자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지나칠 정도로 압박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대만의 독립 시도를 원천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여전히 자국의 영토 일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중 하나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든 무력으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금까지 신중국 총통이 당선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차이잉원 총통은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중국군의 훈련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다. 우리는 대만 분리 독립 시도를 좌절시킬 의지와 능력이 있다. 중국의 이번 발언은 물론 미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대만의 분리 독립을 지지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갈등이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정확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 경쟁적으로 군함 및 군용기를 투입하면서 노골적인 힘의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 시도를 저지하려는 미국, 대만의 의도와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대만의 가상 대결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군과의 대결에서 60번 싸워 6승 6무 48패의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압도적인 패배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중화권 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매체는 대만의 군사 전문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의 최대 군사훈련장 주루허는 대만 육군을 가상의 적으로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육군을 남군이라고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 남군은 대만 육군의 80% 정도의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중국인민해방군 정예부대로 구성한 홍군과 모의 전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홍군을 괴멸시키는 정도의 대승을 거둔 적도 많습니다. 대만이 아닌 중국의 실험에서 나온 결과라 충격이 더 큽니다. 중국이 미국을 본따 자체적으로 가상적을 만든 건 1985년입니다. 당시 가상적군은 실전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복장도 외국 군복을 입고 평소 식사 때도 젓가락 대신 칼과 포크를 사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7년 첨단 기술이 동원되는 현대전 훈련을 위해 새로운 대규모 훈련장을 건설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루허 군사훈련기지입니다. 주루허는 몽골어로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훈련장은 전차 훈련장으로까지 확대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훈련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훈련장은 대만군을 가상적으로 하는 남군을 건설한 후 오랫동안
홍군과 전투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2015년 이 훈련장은 중국 관영방송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지에서 훈련하는 장면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대만은 적지 않은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야말로 반전이었죠. 남군이 홍군과의 모의 전투에서 80% 이겨서 인민해방군의 골을 납작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에 남군을 이끄는 지휘관까지 엄청난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대만의 군사 전문가는 중국의 홍군이 패배하는 주요 이유를 두 가지로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파악 능력의 부족입니다. 두 번째는 긴 행군으로 인한 병력의 피로도 증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서 중국에게 굴욕을 주었습니다. 100%도 아닌 80% 전력의 남군이 홍군을 상대로 8할의 승리를 거두는 걸 보니 중국 인민군의 실력이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상적군은 정규군을 단련시키는 역할이어서 원래 승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